안녕하십니까. 책임문제보험 강사 신기관입니다. 자, 오늘은 책임문제보험 13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화재 및 재해 관련 의무보험이라고 해서 학습을 하신 것이 특약부 화재보험, 다중이업소용 화재배상 책임보험, 그리고 재난배상 책임보험 이렇게 학습을 하셨고, 각각의 지급보험금 산정하는 방법과 보험의 특색,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해당되는 기본적인 사례 유형에서 각각 보험의 지급보험금이 어떻게 산정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특히 재난배상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치료 중 사망일 때 한도 적용하는 부분까지 같이 학습을 하셨는데요. 자, 우리가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또한 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또 가장 또 위험한 재해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가스 사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스 배상 책임보험이라고 해서 재해 관련 배상 책임보험 의무보험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가입 대상자는 도시가스 사용자,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고압가스 사용자, 액화석유가스 또는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자라고 하는 분류와, 둘째 용기 등 용기, 냉동기, 특정 설비 제조업자 등이 있고요. 자, 가스 사용자라고 해서 이분들은 소비자에 마지막 소비자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간에 공급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렇게 돼 있고, 용기 등의 제조업자는 사실 가스와 관련된 용기들, 가스 안전 설비, 누출 경보기, 그 다음에 가스 배관, 그 다음에 LPG 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스통, 그 다음에 고압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스통,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용기 등의 가스 용품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텔레비전 광고에서 많이 보시는 안 터지는 부탄가스 이런 광고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야외에서 야외에 나가서 놀러 가서 가족끼리 놀러 가실 때 다들 우리 불판에 고기 구워 먹으려고 가스 버너 하나씩 가져가시지 않습니까? 그런 용품들도 전부 다 용기 등의 제조업자에 해당돼서 가스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가스 사업자라고 해서 이제 최초 공급자, 중간 공급자 등의 각종 공급자들도 모두 가스 사업자에 가스 사업자로서 가스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자, 가스 시공업자라고 하셔가지고요. 도시가스를 연료로 해서 우리 보일러, 온수 보일러 시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배관에서, 즉 이제 가스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가스관 기본 배관에서 집 보일러까지 설치해 주는 과정에 공사를 하는 업자들도 가스 시공업자로서 가스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가스 하지만 사실은 가스의 종류는 우리 가스 배상 책임보험에서 3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째가 도시가스, 두 번째가 액화석유가스, 세 번째가 고압가스입니다. 자, 도시가스는 형태의 유무를 불문하고 이제 주로 LNG라든지 이런 가스들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자, 형태의 유무를 불문하고 우리 노란색 가스 배관 타고 들어오는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그 가스를 말하는 거고요. 액화석유가스는 요즘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도시가스로 넘어가서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집마다 옥상에 가스통 하나씩, 그리고 빨간색, 주황색 가스 줄이 내려와서 집 안에까지 연결이 돼서 이제 그 가스 버너로 식사도 만들고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요즘에 그래서 액화석유가스는 이제 실제 소비자가 쓰는 경우는 이제 많이 줄어들었고요. 주로 이제 대형 식당이나 아니면 우리 자동차 연료로 LPG 가스가 사용하고 있어서, 우리 이제 주유소와 같이 만들어 놓은 LPG 가스 충전소를 이제 길을 가다 보면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 가스가 바로 액화석유가스 LPG라고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고압가스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종류이건 간에 압축하는 유형으로 갖고 있는 가스는 모두 고압가스에 해당하고요. 가장 최근에 이제 고압가스로 또 이제 등장한 것이 바로 수소가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소 자동차에 충전하는 그 충전소, 그리고 수소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가스가 수소가스로서 고압가스에 해당이 되고요. 고압가스는 주로 이거 수소가스 이외에는 뭐 헬륨이라든지 뭐 이런 가스들은 주로 이제 병원 같은 이런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들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고압가스 소비자인 병원 등과 같은 의료시설은 대부분 가스배선 책임보험 의무가입 시설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가스의 종류는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가 있고요. 이 가스를 공급하고 제조하고 관련 용품들을 생산, 판매, 설치하고 도시가스 보일러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가스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상하는 손해는 뭐 일반적인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하고 마찬가지로 가스 사고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피보험자가 부담할 때 이를 보상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가스 사고란 무엇인가 해서 가스 사고란 가스로 인한 화재, 폭발, 파열까지는 들어갔는데요. 그리고 가스 사고의 또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게 가스가 새어나오는 가스 누출입니다. 그래서 가스가 누출돼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이 파손되는 경우를 보상해주는. 자, 그래서 특약부화재보험에 있어서 보상하는 손해는 화재고요, 그죠? 다중이업소용 화재배상 책임보험에서 화재 보상 책임보험에서는 화재 및 폭발, 재난배상 책임보험에서는 화재, 폭발, 붕괴. 그런데 가스 배상 책임보험에서는 화재, 폭발, 파열, 누출이라는 거, 요 네 가지라는 거 좀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봤던 세 가지 의무보험은 공통적으로 사망 손해가 1억 5천, 장애 1급 손해가 1억 5천, 부상 손해가 1급 기준으로 3천만 원이었는데요. 자, 가스배상 책임보험은 사망의 경우 8천만 원, 그리고 사망 최저 보상금은 2천만 원이고요. 자, 부상의 경우에는 1급이 1,500이고요. 자, 장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1급이 8천만 원으로 한도가 다른 세 가지 의무보험에 비해서 좀 많이 낮습니다. 자, 그래서 의무가입 한도 계속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가스배상 책임보험의 의무가입 한도 좀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 내용 나와 있는 것은 치료 중 사망했거나 치료 중 장애를 입었거나 또는 장애보험금 지급한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 각각에 해당되는 금액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가스배상 책임보험은 특이하게 장애 손해를 지급한 이후에 이제 그 사고가 원인이 돼서 사망했을 때 사망 손해에서 장애 손해에 따른 금액 전체를 공제를 합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장애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한 이후에 사망을 하셨다면 사망 시점부터 사망 손해를 구하고 해당되는 기지급된 장애 손해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데, 특이하게 가스배상 책임보험은 처음부터 사망한 것으로 보아서 사망 손해 전체를 구하고 그리고 지급된 전체 장애 손해액을 빼주는 방식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이 다른 의무배상 책임보험들의 지급보험금 산정, 특히 장애 보상 후 사망 시에 따른 지급보험금 산정 방식하고 약간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의무보험 이제 학습하실 때는 이 치료 중 사망 또는 치료 후 장애 후 사망,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우리 가스배상 책임보험에서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가스배상 책임보험만 고유하게 이렇게 특이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 뭐 이렇게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면책 사유는요, 기본적으로 시설 소유 관리자 특별약관, 그다음에 뭐 도급업자 특별약관, 이런 그다음에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특별약관상에 기본적인 면책 사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전부 다 따라가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앞에서 학습하셨던 화재 관련 의무보험 3가지는 종업원, 피보험자의 피용인에 대한 면책약관은 없고, 다만 뭐 보험 가입할 당시에 산재 가입되었다는 증명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부보장 특별약관을 가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종업원 부보장 특별약관에 가입되어 있다면 종업원이 사상한 경우에는 보상해주지 않는 거겠죠. 자, 그런데 가스배상 책임보험은 앞에 말씀드렸던 의무보험과하고 달리 영업배상 책임보험처럼 피보험자의 근로자에 대한 면책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보험자 근로자가 피보험자 업무 수행 중에 사상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는 면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까 앞에서 학습한 의무보험과의 차이점으로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스배상 책임보험은 이제 제가 종류가 3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자, 사실은 가스배상 책임보험의 약관 책에는 가스배상 책임보험 보통약관이라는 약관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 충전사업자 특별약관, 그 다음에 액화석유가스 소비자 보장 특별약관, 그 다음에 가스 설비 시공업자 특별약관, 이렇게 특별약관을 가지고 있고요. 자, 구조는 우리가 영업배상 책임보험에서 우리가 학습을 하실 때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공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문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있어서 보통 약관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피보험자가 계약자가 필요한 특별 약관을 선택해서 뭐 시설이 주된 것이라면 시설 소유, 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일을 해주는 것이 주된 업무라면 도급업자,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특별 약관을 선택해서 가입해야만 하나의 상품이 완성이 되고 해당되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가스배상 책임보험도 구조는 가스배상 책임보험 보통 약관하고 밑에 하부에 특별 약관 내지 추가 특별 약관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자, 액화 석유가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즉 도시가스와 관련된 모든 의무가입 대상자, 고압가스와 관련된 모든 의무가입 대상자는 그냥 가스배상 책임보험 보통 약관만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스배상 책임보험은 도시가스와 관련된 의무가입 대상자와 고압가스와 관련된 의무가입 대상자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보상을 작용할 수 있는 약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액화 석유가스와 관련돼서는 가스배상 책임보험 보통 약관은 영업배상 책임보험 보통 약관처럼 그냥 형식적인 부분만을 정해놓은 약관으로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좀 가스배상 책임보험은 3가지 가스를 모아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의무가입 대상자를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다소 조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도시가스 관련 의무가입 대상자, 그 다음에 고압가스 관련 의무가입 대상자에 대한 부분은 가스배상 책임보험 보통 약관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학습하신 것처럼 보상하는 손해, 그리고 가스 사고가 무엇이다, 그리고 피보험자의 피용인 면책약관이 있다, 이 정도까지만 공통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 충전사업자 특별약관을 같이 보실 건데요. 자, 이건 뭐 이름 그대로 액화석유가스, LPG 가스를 판매하거나 충전하는 사업자가 가입해야 되는 의무보험이에요. 즉, 그러니까 가스배상 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자 중에서 액화석유가스 의무가입 대상자 중에서
판매업자, 충전업자는 특별히 이 특별약관을 가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것은 차이점은 없고요. 자,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업소에서 가스 취급 업무의 수행, 그리고 또 그 결과로 인해서 가스 사고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고요. 자, 판매업자, 충전사업자라고 해서 무슨 거창한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LPG 가스 충전소라든지 또는 자동차용 충전소 말고 LPG 가스통을 충전해서 판매하는 충전소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서 그 해당되는 사업자분들이 이 특별약관에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취미로 캠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제 겨울 같을 때 되면은 일반적인 부탄가스로는 그리고 또 뭐 난로나 이런 거로는 이 추운 겨울 환경에서 제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저는 가끔씩 LPG 가스를 쓰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저도 검색을 해가지고 이 가스 충전소를 찾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스통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충전된 가스통하고 이제 교환을 해서 나머지 차액 계산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업자들까지 요 에카 소유가스 판매업자, 충전업자 특별약관 가입을 해야 되고요. 자, 보상 한도랑 면책약관은 보통약관하고 동일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 여기서 의문점이, 자, 에카 석유가스 판매업자, 충전 사업자는 가스배상 책임보험 보통약관과 판매업자, 충전업자 특별약관에 이런 구조로 이중적 구조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때 과연 보상 한도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도 동일하게 8천만 원 기준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1급은 1,500만 원. 이 기준에서 적용이 되지 보통약관 하나 가입했고 특별약관 하나 가입했다 해서 보상 한도가 2배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자, 액화석유가스 소비자보장 특별약관. 자, 이 특별약관은 가입 주체는 누구냐면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 충전업자가 가입을 합니다. 그렇다면 액화소유가스 판매업자, 충전업자는 가스배상 책임보험 보통약관, 액화소유가스 판매업자, 충전업자 특별약관, 액화소유가스 소비자보장 특별약관의 세 가지 상품을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액화소유가스 소비자보장 특별약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액화소유가스, 즉 LPG 가스를 최종 소비하는 힘없는 소비자. 이제 제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그 액화소유가스를 대량으로 소비하시는 우리 외곽으로 나가 보면은 큰 가든형 갈비집이라든지 이런 대형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 나중에 가시게 되면 뒤에 앞마당 말고 뒷마당으로 한번 살짝 돌아가 보시면요. 노란색이나 주황색 높게 세워져 있는 가스통에 철조망 이렇게 철책을 채워놓은 그런 통을 볼 수 있으실 거고 거기에 빨간색 글씨나 이렇게 잘 보이는 글씨로 LPG라고 써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도 그 LPG 가스통에 우리 판매업자, 충전업자가 와서 충전을 해주고 그리고 그 식당은 최종적으로 그 LPG 가스를 소비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게 대용량으로 소비하는 LPG 가스 소비업자들은 가스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고요. 이런 분들이 아니라 정말 집에서 또는 이런 식으로 소규모로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약관이 바로 액화소유가스 소비자보장 특별약관입니다. 자, 이 약관을 만든 이유는 이렇습니다. 과거에 도시가스가 없던 시절에 처음 우리 일상생활에 등장한 가스는 액화석유가스, LPG 가스였고요. 자, 그럼 그 전에는 뭘 썼냐면 곤로라든지 연탄, 아궁이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난방도 하시고 거기로 조리도 하시고 이런 다 구조였어요. 그런데 이제 LPG 가스가 등장하면서 이제 가스통에 충전된 가스를 구입해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가스버너 이용해서 이제 음식 하시고 이제 이런 과정이 됐는데, 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면 그 과거에 처음 액화소유가스 등장했을 때 과연
우리가 뭐 전에 배웠던 뭐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라든지 이런 보험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그 대부분의 이제 사용자들이 처음 에카 소유가스를 사용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또는 뭐 사용법을 모른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생겨서 뭐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도 빈발했고요. 누출만 된 것은 그나마도 다행이죠. 화재 폭발로 파열로 이루어지는 이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사고의 주체는 즉 배상 의무자는 그 액화소유가스 소비자가 되실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시골의 어머니께서 액화소유가스를 이제 사용해서 뭐 음식을 하시다가 잠깐 졸았어요. 근데 물이 넘치면서 불은 꺼지고 가스는 노출되고 그래서 사고가 생겼다고 하면 그 배상 의무자는 순전히 그 어머님 본인이세요. 그리고 그 어머님도 심한 화상을 입으셨어요. 이랬을 때 어디 가서 내 치료비를 받을 곳도 없고요. 더군다나 중요한 건 남의 생명이나 신체 그리고 남의 재산까지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배상까지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액화소유가 소비자보장 특별약관을 이제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자, 가입자는 판매업자, 충전업자고요. 계약자도 판매업자, 충전업자, 피보험자도 판매업자, 충전업자입니다. 즉 보험료를 내는 사람도 판매업자, 충전업자입니다. 그런데 액화소유가스 소비자보장 특별약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신체 손해에 대해서는 소비자 또는 타인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비슷한 문구 우리 어디서 보셨죠? 그렇습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피보험자의 과실을 불문한다. 그 다음에 재난배상 책임보험에서도 마찬가지로 피보험자의 과실을 불문한다. 이 부분에서 이 내용 보셨는데요. 여기서는 소비자 또는 타인의 과실을 불문하기 때문에 소비자, 즉 아까 제가 예시드렸던 그 가스 누출 사고로 배상 의무도 지고 본인도 다치신 그 어머니의 과실 여부, 어머님이 잘못하신 거죠. 그렇죠? 그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 및 그 어머니까지 모두 이 보험에서 보상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사고를 야기한 당사자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상 책임 보험이 아닌 상해보험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요. 자, 사고를 야기한 소비자 이외의 모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배상 책임을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액화소유가스 소비자보장 특별약관입니다. 자, 우리가 비슷한 경우를 어디서 한번 보셨죠? 그렇습니다. 발주자 미필적 배상 책임 특별약관. 여기서 보셨죠? 여기서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도급업자를 계약자로 해서 도급업자는 보험료만 내고요. 배상 의무, 즉 배상 책임을 지어야 되는 주체인 발주자를 피보험자로 넣어줘서 피보험자인 발주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발주자 미필적 배상 책임 특별약관에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상품 보험이 이제 배상 책임 상품인데요. 자, 이 비슷한 구조이긴 하지만 액화소유가스 소비자보장 특별약관은 완전히 다른, 즉 소비자의 사망의 손해와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상 책임을 과실 상계하지 않고 보상해 줍니다. 따라서 보상 책임주의라는 우리 무과실 책임주의 한 유형 공부하셨는데요. 특약보 화재보험과 이 액화석유가스 소비자보장 특별약관은 보상 책임주의고요. 나머지 가스 배상 책임보험은 그냥 과실 책임주의 또는 민법상 책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요 차이점이 있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면책약관은 우리 특약부화재보험에서 기억해 보시면 어떤 면책약관이 있었냐면요. 그렇죠. 타인의 고의는 면책, 타인의 중과실, 법령 위반 등 면책.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는 면책 사유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학습하신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액화소유가 소비자보장 특약도 보상 책임주의이기 때문에요.
자, 필연적으로 만약에 제가 자살을 하려고 온 집안의 문을 다 닫고 다 테이프로 붙인 이후에 일부러 액화소유가스를 누출을 시켜서 자살을 시도하던 중에 저도 다치고 다른 사람들도 다치는 사고가 생겼다고 한다면 저는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것이지 않습니까? 소비자의 입장에서 소비자의 고의로 사고를 야기했는데 만약에 소비자의 고의라는 면책약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면 고의로 사고를 내서 다친 저까지 자살을 시도한 저한테까지도 과실 없이 모든 손해를 한도 내에서 보상해줘야 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 책임주의를 취하는 보험에서는 필연적으로 해당되는 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고의에 대해서는 면책하도록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보신 것처럼 특약보 화재보험과 바로 이 액화소유가스 소비자보장 특별약관이 고의 사고에 대해서 면책하는 약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등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면책이고요. 다만 사고를 야기한 소비자가 아닌 제3자, 그렇죠. 그때는 보상을 해주는 것이고요. 네. 자, 두 번째 면책 사유는 판매 사업자, 충전 사업자와 사전 협의 없이 이 사업자들이 공급한 소유의 설비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로 인한 손해는 면책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건들지 말고 판매업자, 충전업자한테 전화해서 우리 집이 이사 갑니다. 우리 집이 기존에 설치해 놓은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돈을 내고 옮기셔야 되겠죠. 업자가 와서요. 그렇죠.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까지는 보상을 해줄 수 없다 해서 액화소유가 소비자보장 특별약관의 고유 면책 사유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판매 사업자, 충전 사업자가 이제 안전이 어떤지 점검하러 왔어요. 점검을 봤더니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를 지적하고 통지를 해줬는데 소비자가 그걸 개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사고가 생겼다면 이때도 면책입니다. 자, 그래서 액화소유가스 소비자보장 특약의 면책 사유, 3가지 면책 사유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가스배상 책임보험 정리를 해보면요. 자, 가스배상 책임보험에서 가스란 3가지가 있다. 그 3가지에 관련된 공급업자, 그다음 물품 제조, 공사, 소비하는 업자 등등 하는 분들은 모두 가스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액화석유가스 같은 경우에는 판매업자, 충전업자는 가스배상 책임보험 보통약관,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 충전업자 특별약관, 액화석유가스 소비자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하여야 된다. 그리고 피보험자의 피용인에 해당되는 피용인 면책약관을 운영하고 있고 액화소유가스 소비자보장 특약은 보상 책임주의로서 사고를 야기한 배상 의무자인 그 소비자까지 보상을 해주되 다만 면책약관에서 고의 사고의 경우에는 면책하고 있다. 그 외에 면책사유, 고의 면책사유 2가지가 더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중요한 화재와 폭발과 재해와 관련된 중요한 의무보험 이제 4가지를 모두 학습하셨고요. 이제 두 번째로 그 외의 의무보험들 학습하실 것인데요. 자, 환경오염배상 책임보험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이제 국가에서 환경오염 사고 여기 좀 한참 시간이 지난 얘기이긴 하지만 과거에 낙동강에 페놀이 유출돼 가지고 그 경상도권 분들이 식수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큰 재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뭐 물론 사람이 죽거나 직접적으로 죽거나 다치거나 한 건 아니었지만 그 사고 이후로 환경 오염이 이렇게 무섭고 어마어마하게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환경 오염 배상 책임보험을 신설하게 되었고요. 자, 당연하게도 환경 오염 배상 책임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고요. 자, 의무가입 시설을 보면은 거의 모든 환경에 관련된
원인을 그 다음에 이런 걸 제공해 주는 업체는 모두 의무가입 대상인데요. 자 보시면 대기 오염 그렇죠. 이제 공장의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는 그다음에 수질 오염 아까 말씀드린 뭐 낙동강 페놀 자 폐기물 건설 폐기물 토양 오염 유해 화학 물질 잔류성 유기 오염물 가축 분뇨 소음 진동 해양 시설까지 의무 가입 대상이에요. 여기 보시면 소음 진동까지 있죠. 그래서 뭐 일정한 소음이나 진동 이상의 그런 환경을 오염을 유발하는 업체도 이 의무가입 이 배상 의무보험 배상 의무가입 대상이시고요. 자 당연하게도 환경사고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어떤 특정 시점에 그렇죠 뭐 유조차가 넘어지면서 기름이 쏟아져서 뭐 토지가 오염됐다 이런 액시던트 사고도 당연히 환경 오염 사고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조금씩 기름이 새서 토양이 오염이 됐는데 도대체 언제부터 기름이 샜는지도 모르겠고 어느 시점 이 양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겠고 다만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기름이 오랜 시간 동안 샜다는 것만 알 수 있는 그런 경우들 너무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죠? 그렇습니다. 손해사고 기준 증권으로 한다면 사고의 시점을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환경오염 사고는. 그렇기 때문에 환경오염 사고는 필수적으로 배상청구 기준 증권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자, 배상청구 기준 증권이 뭐죠? 보험기간 안에 보험금이 청구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누출됐는지는 관계없이요. 그렇죠? 다만 보험기간 안에 보험 청구가 배상 청구가 이루어지면 보상을 해주는 배상 청구 기준 증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주요 면책약관은 피보험자의 피용인 면책약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뭐 자동차 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 뭐 요거는 타보험 조항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자, 불법 배출은 면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규제를 이행하고 해당되는 안전선비를 제대로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 사고가 생겼을 때만 보상을 해주는 것이지 일부러 예를 들어서 뭐 분진 방지 시설을 설치돼 있는데 이걸 꺼놓고 돈이 많이 들거든요. 전기값이요. 전기료가 그걸 일부러 꺼놓고 공해 물질을 노출시켰어요. 그렇죠. 이거는 면책이라는 거죠. 일종의 고의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책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음 또는 진동으로 인한 손해도 면책인데요. 자, 그러면 이상한 것은 앞에 페이지에서 우리가 봤을 때 소음, 진동, 유발 업체도 보험 가입의 의무 대상인데 이 업체는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소음, 진동 손해는 보상을 받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음 또는 진동으로 인한 손해는 소음 또는 진동 유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만 면책이고요. 소음, 진동 업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줍니다. 자, 고유 면책 사유 다른 것들은 모르겠지만 소음, 진동으로 인한 손해, 불법 배출로 생긴 손해 이 부분은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선주배상책임보험, 유도선 사업자 배상책임보험, 이 부분 D를 이어서 낚시업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낚시어선 배상책임보험 이어서 같이 학습을 하실 것인데요. 자, 선주배상책임보험은 어떤 보험이냐면 우리 세월호 아시죠? 그 세월호가 바로 선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배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승객이나 화물을 나르는 배는 선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되고요. 유도선 사업자 배상책임보험은 유도선은 유선 및 도선의 준말로서 유선은 유람선을 말하고요. 도선은 교통수단으로서 이용되는 배를 말합니다. 자, 유람선은 바다에도 있고 강에도 있죠. 자, 소양호 호수에 가면 소양호 유람선이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에 놀러 가시면
제주도 일주하는 유람선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고요. 자, 도선은 사실은 뭐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요. 어쨌거나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배가 도선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선주배상책임보험은 해운법상 해상 여객 운송 선박이 대상인 것이고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세월호 사고 때 그 세월호가 선주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었어요. 자, 유도선 사업자 말씀드렸고요. 자, 보상하는 손해는 어떤 선박으로 인한 사고로 선박 여객 선박하고 승객과 그 다음에 교통 목적의 승객, 그러니까 해당되는 선박의 목적에 맞게 탑승한 승객에 대한 손해만 보상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상책임보험은 제3자를 보상해 주는데 여기서 제3자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제3자의 범위를 보상해주는 특정인만을 보상해주는 보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첫째, 일부 공사 추가 특별약관. 누구로 보상해주죠? 전체 공사에 참여하는 피보험자의 근로자를 제외한 다른 모든 근로자만을 보상해주는 보험이죠. 둘째, 임상시험 배상책임 특별약관. 임상시험에 응한 피험자와 대조군만 보상해주는 보험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학교 경영 특별약관에 군의 치료비 특별약관, 신입생 추가 특별약관, 학생과 신입생만 보상해주는 보험이었죠. 자, 특약보 화재보험에서는 피해자가 아닌 타인만 보상해주는 보험이었고요. 자, 이 선주배상, 유도선 배상책임보험은 그 배의 목적에 맞게 탑승한 승객만 보상해 줍니다. 제가 목적에 맞게 탑승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자, 생각을 해보시면요, 여러분, 자, 유람선에 해양경찰이 타고 있었는데 이 해양경찰이 부탁을 한 거예요. 유람선 코스가 저쪽까지 가다가 잠깐 쉬는 코스가 있으니까 나를 좀 내려다 줘라. 거기에 업무가 있다. 그래서 선장이 승낙을 했어요. 자, 그 배에 맞게 목적에 탑승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양경찰이 설사 사상하는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유람의 목적으로 탑승한 승객만 보상을 해주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유도선 사업자 배상 책임보험은 이게 유선 및 도선이라는 이 배가 사업자가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승객 이외의 다른 피용인, 선장, 선원, 피용인과 같은 사람들은 이 보험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약관이 변경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요 면책약관. 계약자 피보험자의 면책 사유는 알겠는데요. 선장 승무원의 고의 면책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고유한 면책 사유 중에 특이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당연하게도 승선한 승객 이외의 제3자에게 입힌 손해 면책입니다. 제가 아까 해양경찰 예를 들어드렸죠. 재물손해 면책입니다. 자,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제 핸드폰을 놓쳐서 제가 제주도 가던 배에서 핸드폰을 놓쳐서 제가 핸드폰이 분실했어요. 보상하나요? 해주지 않습니다. 자, 암초에 부딪혀서 제주도에 가는 배에 탑승한 제가 다쳤어요. 보상해 주나요? 그것만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그 근로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생긴 손해 면책, 선박의 뚜렷한 정원 초과로 생긴 손해 면책. 그러나 뚜렷한 정원 초과로 생긴 손해가 아님을 피보험자가 입증한 때에는 정원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라고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서요. 자, 뚜렷한 정원 초과로 생긴, 그러면 경미한 정원 초과는 보상해 주느냐? 네, 그렇습니다. 경미한 정원 초과는 보상해 주고요. 자, 뚜렷한 정원 초과는 보상하지 않느냐? 그렇죠. 원칙은 보상하지 않고요. 그럼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가 그거하고 사고하고는 관련 없다. 사고는 순전히 운전 부주의다. 이런 거 입증하게 되면 정원을 한도로 해서 보상을 하게 주게 됩니다. 자, 만약에 1000명 탑승할 수 있는 배에 1500명이 탑승했다 그러면요.
예, 1000명 한도 금액 한도 안에서 1500명에 대한 손해를 보상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피보험자의 피용인 면책약관은 선주배상책임보험에만 있고요. 유도선 사업자 배상책임보험은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선주배상책임보험과 유도선 사업자 배상책임보험 그리고 뒤에서 배울 낚시어선 배상책임보험 이 세 가지 보험은 뭐 이제 굉장히 공통점이 아주 많은 보험인데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뭐 바다 관련 3보험, 바다 관련 3보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뭐 엄밀히 말하면 바다에 관련된 건 다 아니긴 하지만 어쨌거나 물과 관련된 보험 세 가지란 말이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가 배상책임보험 이론을 학습하실 때 그리고 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학습을 하실 때 어떤 것을 보상을 해주느냐라는 부분을 배웠어요. 뭐죠? 그렇죠.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해주고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 손해를 보상해주되 손해방지 비용, 권리보존 비용, 그 다음에 협력 비용 이 세 가지는 한도와 무관하게 보상을 해주고 소송 비용과 공탁 보증 보험료는 한도 이내에서 보상해 준다고 이미 알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손해 방지 비용이라는 것은 한도와 무관하게 보상을 해준다. 이미 우리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선박이 만약에 물에 침몰해서 승객들을 구조한다고 했다면 그 구조비는 어떤 비용일까요? 그렇습니다. 손해방지 비용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00명이 탑승하는 선박에 1억 5천 한도로 보험을 가입했다면 총 보상 한도는 150억이 될 것이고요. 자, 보험사 입장에서는 150억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해서 보험을 가입을 했을 거예요. 자, 근데 이 배가 침몰하는 사고가 생겨서 자, 다시는 세로와 같은 문제가 다시는 그런 슬픈 일이 생기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재난에 대해서 미리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유사한 사고가 또 생겼어요. 자, 그래서 모든 함정, 헬기, 가용할 수 있는 인원 전부 다 동원을 해서 그 배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100명을 모두 전원 무사히 구조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 들어간 비용이 500억이에요. 그렇다면 구조비는 손해방지 비용으로서 한도와 무관하게 보상하니까 손해배상금을 제외한 돈만으로 보험사는 500억을 부담해야 돼요. 자, 물과 관련된 사고에 있어서 이 구조비라는 것은 이렇게 예측할 수 없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따라서 물과 관련된 보험, 배상책임 보험에서 모든 손해방지 비용이 아니라 구조비에 대해서는 면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구조하는 비용에 얼마가 들었든 간에 보험사는 보상해 주지 않아요. 다만 구조비 담보 특별약관이라는 이 상품을 별도로 가입하면요. 보상 한도 이내에서 보상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요. 자, 비용 관련된 손해 중 손해방지 비용, 권리보존 비용, 협력 비용은 한도와 무관하게 보상을 한다. 바다 관련 보험에서도 한도와 무관하게 보상을 해준다. 다만 구조비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여기서 또 다만 구조비 특별약관에 가입했을 경우 한도 안에서 구조비는 보상한다.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까지 정리를 해두시고, 자, 그래서 구조비를 보상해 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요. 재난에 빠진 사람에 대한 구조비를 보상해 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했다든지 하는 이 비용은 손해방지 비용이지 구조비에는 해당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은 한도와 무관하게 보상을 합니다.
자,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면책약관 또는 보상하는 손해에서 학습하셨다시피 오직 그 배의 목적에 맞게끔 탑승한 승객만 보상을 해주는데요. 이때 이 승객 역에 외에 다른 사람, 무슨 예를 들어서 목적 외로 탑승을 했다든가 아니면 이 배가 잘못해서 다른 배를 충격해서 그 배의 승객들이 죽거나 다쳤는데 그 승객들, 즉 우리 배의 승객이 아닌 다른 배의 승객이라든가 아니면 접안하는 과정에서 부둣가에 있던 뭐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구경 나온 뭐 관광객들 이런 사람들 승객 이외에 여객 이외에 다른 이런 사람들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여객 외 제3자 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취지는 이 담보에 가입하면 승객 외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지 않는 것을 여기서 추가해서 보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관습상의 비용 특별약관. 자, 이거는 피보험자에게 배상 책임이 없는데요. 자, 사실 어떤 선박사고가 발생해서 배상 책임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라도 밝혀진 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됐어요. 그렇다면 본 담보, 본 계약의 배상액은 지급될 필요가 없겠지만 그 사이에 처리한 유족에 대한 조의금이라든지 위로금, 식대, 교통비, 숙박비 이런 것들을 어디서 보상해 주냐면 관습상의 비용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보상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많이 들어본 얘기 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보험자에게 배상 책임이 없을 경우에만 이 관습상의 비용 특별약관은 작동을 합니다. 자, 피보험자에게 범상 책임이 없을 때만 작동하는 보험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국민영업배상책임보험의 군해치료비 특별약관 이 약관도 피보험자에게 범상 책임이 없을 때만 작동해서 뭐만 보상해 주죠? 예, 치료비만 보상해 주는 보험이죠. 자, 그래서 담보 범위는 뭐 이렇게 말씀드렸고 뭐 비용 그 한도가 높지는 않아서요. 보통 일반 손해보험사에서는 30만 원 정도 가입하고요. 한국해운공제조합이라고 있는데 여기서는 한도가 좀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상품 가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구조비 특별약관, 여객외 제3자 특별약관, 관습상의 비용 특별약관, 요 특별약관 3총사는 선주배상책임보험, 유도손 사고자 배상책임보험, 낚시업자 특별약관, 낚시업자 배상책임보험 낚시어선 특별약관, 낚시어선에 대한 사고, 나는 이 배와 관련된 이 세 가지 보험에 공통으로 들어가고요. 자, 만약에 선주배상책임보험에서 특이하게 운영하고 있는 특별약관 세 가지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하면 얼른 떠올리셔야 되겠죠. 그래, 이 세 가지 특별약관 정리 꼭 해두셔야 되고 각각의 특별약관이 별도로 출제될 수도 있고요. 세 가지 묶어서 한 번에 10점이나 15점 정도로 출제될 수도 있고 그리고 세 가지 보험 상품 어디에서건 출제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뚜렷한 정원 초과로 생긴 손해는 손해에 대한 보상 책임은 아까 약관에서 어떻게 봤죠? 뚜렷한 정원 초과는 보상하지 않는다. 원칙. 다만 뚜렷한 정원 초과와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누가 피보험자가 입증하면 보상해 주는데요. 자, 여기서 뚜렷한 정원 초과라는 게 뭐냐면 뭐 솔직히 어떻게 따질 수는 없죠. 2배냐, 3배냐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근데 다만 그냥 해당 선박의 여건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만약에 몇천 톤짜리 큰 여객선이라면 정원이 2,000명인데 아마 1,000명이 더 타도 배의 안전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5명이 타는 낚시 어선에 10명이 탔어요. 자, 이건 5명이 더 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2배가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작은 배에 여러분 뭐 그런 경험은 없으시겠지만 여러분 작은 보트에 사람이 살짝 일어나거나 아니면 이 앉아 있는 위치가 중심을 잡지 못하기만 해도 배가 기우뚱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안전 운행 자체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뚜렷한 정원 처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면 이제 정원을 한도로 보상을 해주고요. 정원 초과할 때는 어떻게 보상을 해주냐면, 자, 예를 들어서 100명이 1인당 1억 5천만 원으로 배상 한도를 정한 보험을 가입했다고 한다면 전체 보상 한도액은 150억이 될 것이고요. 근데 이때 200명이 탑승했다면 이 150억 한도 안에서 이제 예산이 150억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해자가 200명이다. 그러면 그 200명에 대한 손해를 거기서 나눠서 보상을 해주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그렇게 해서 보험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인당 한도가 1억 5천인데 사망했다고 하면 이제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좀 그렇지만, 자, 100명 정원 한도인데 200명이 탑승을 했고 200명 전원이 사망했다 하면, 자, 원래 100명이 탑승하고 100명이 사망했다 하면 1인당 최대 1억 5천까지 이제 보상이 가능할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200명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만 본다면 7,500만 원뿐이 보상이 안 되는 거겠죠. 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해당되는 우리 가스 배상 책임보험 정리하셨고요. 그다음에 환경, 그다음에 바다와 관련된 보험 중에서 선주 배상 책임보험과 유도선 사업자 배상 책임보험 공부하셨는데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보험은 가스 배상 책임보험이에요. 그런데 상당히 구조가 복잡하고 가입해야 되는 대상도 많고 그다음에 특별약관도 특이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 좀 정리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 바다에 관련된 보험 두 가지 아주 특이한 보험으로서 어떤 보상하는 손해가 어떻게 특이한지, 면책약관은 어떤 게 특이한지, 특이한 특별약관 세 가지 어떻게 돼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 두셔야 우리 해당되는 우리 신체손해배상 시험에 잘 대응하고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이상 그래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